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버벅거렸는데 앞으로 조금 점차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유화학기기 프린터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의 역군이라 그러면 이 프린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굉장한 이바지를 했습니다. 3대 이바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IT 산업, 자동차,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영상으로 기기 제작에 관련해서 다시 과연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제작을 그냥 하는 것만 보여주면은 일회성, 이회성으로 끝납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은 프린터 화학기기에 대한 제작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도움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 영상은 기기에 대한 것을 제작을 하는데 우선 큰 기기보다는 작은 기기 쪽으로 중점을 둬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제작 과정은 기기에 따라서 그 기간이 틀리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드럼 배셀 같은 것은 한 5, 6개월 정도가 되면은 제작을 할 수 있고요. 기다람하고 큰 이퀴프먼트, 기기에 대한 것은 즉 말해서 칼럼이나 타워류, 압소바, 리제네레이터 이런 것 종류는 말이죠. 이런 것 종류는 거의 한 2년 가까이 제작 일정이 소요가 됩니다. 이 모든 기기는 이제 발주처에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 발주처에서 계약을 하는 내용 중에서는 제일 큰 내용들이 첫째로 디자인, 그 다음에 매트리얼, 자재죠. 그 다음에 스케줄, 그 다음에 출하 납기, 요것이 이 계약 조건에 딱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페널티를 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주처와 제작처 간에 계약이 확정이 되면은 이 제작처에서는 모든 서류와 기기 제작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기 제작에 따른 모든 서류와 인력이 필요한 것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러려면은 제작처에서는 각각의 부서마다 이제 담당 조직이 정해지면서 이제 인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 담당자들은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첫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제작을 하는 데 따르는 선행공정, 그리고 전공정에 들어가면 진행공정, 후공정, 출하, 그 다음에 모든 걸 사포트하는 외주관리, 이런 부서들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은 전부 유기적으로 같이 서로 물론 협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책임지고 또 관리를 하는 한 부서가 나타납니다. 그 부서가 일반적으로 PM 부서라 그러는데요. 프로젝트 코스트 앤드 마네저, 그 부서라 그러는 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기를 PM이라고 합니다. 이 PM이 선정이 돼서 그 PM 쪽에서 직급에 관계없이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PM이 선정이 됩니다. 이 PM은 여러 나눠져 있는 부서들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서로 스케줄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또 문제 사항들을 갖다가 해결하고 하는 아주 총괄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PM은 발주처에서의 모든 업무를 왔다가 제작처와의 업무 관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전부 이 PM 담당자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쪽 발주처의 회사에서는 이 PM이 그 회사에 대해서는 이미지요. PM이 일을 잘하면은 그 회사의 창구 역할을 잘하게 되면은 이 회사에서도 업무의 성과도 나는 겁니다. 그래서 PM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중소기업에서는 그냥 PM 구설을 잘 못하는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기업에서는 이 PM이 그야말로 뭐 기획부터 제작 관리, 추락 관리 전부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발주처에서는 말이죠. 자기들은 프로젝트를 항시 발주할 때 그 프로젝트 명을 가지고 다 발주를 내는 거죠. 뭐 땡땡땡 프로젝트, 아니면 땡땡땡 정유공장, 뭐 아니면 땡땡땡 엑스펜션 프로젝트 이렇게 불러지지만 제작처에서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한 회사만 발주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수십 개의 발주처가 있다 보니까 그 영어로 발주 프로젝트를 갖다가 부르기도 엔지니어들은 부르긴 부릅니다만은 이것이 또 제작처에서는 샵, 공장, 현장, 공장 안에서는 또 협력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쪽하고 관계가 여러 가지 또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서로 간의 업무상, 편리상 공사 번호를 부여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사 번호 001 공사, 공사 번호 069 공사 이러면 서로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또 자체 제작 부서 간에도 그 공번, 즉 공사 번호를 조금 말했다시피 몇 번 가면은 서로 이해가 빨리빨리 갑니다. 무슨 프로젝트 가면 상당히 비슷한 그 해외 프로젝트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고 또 공번을 부르는 것이 서로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처에서는 무슨 업무를 할 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서류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할 때도 전부 제작 관리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공사 번호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발주처에서는 요구되어지는 서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크게 제가 세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첫째로 벤더 브랜드 인덱스 스케줄이라 그러는데요. 이 벤더 인덱스 스케줄 안에는 모든 다큐멘테이션, 도면, 저쪽에서 요구되어지는 서류 이것이 총 안에 다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브 오더 리스트와 서브 벤더 리스트 있습니다. 서브 오더 리스트는 이 기기를 제작하는데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부품을 쓰고 하는 리스트를 쫙 해서 우리가 어디를 발주를 나가는데 언제쯤 들어올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을 서브 오더 리스트라고 그러고요. 그게 플러스 서브 벤더 리스트는 조금 전에 그 오더 나가는 그 물품 회사가 000 회사 또 이거 물건 나가는 것은 000 회사다. 이것도 전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즉 자재부터 시작해서 외주에 나가는 회사 이름까지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나중에 이것을 받지 않고 다른 걸 쓴다든지 다른 회사 갖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다음 세 번째는 파브리케이션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즉 제작 공정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 조건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겠다 하는 겁니다. 대단히 이게 회사로서는 중요한 거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더더욱이나 이 납기 개념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이게 사업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공장까지 이동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이 저 북극에 가는 러시아가 북극에 가는 공장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가까이는 뭐 동남아시아 가는 공장도 있을 수가 있고 주로 옛날에는 우리가 중동으로 많이 갔죠. 중동 지역에 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뭐 이란 많이 갔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저도 한 4년 반을 해외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중동에서 그야말로 우리 중동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바로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발전을 많이 해주고 우리가 그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또래에 저와 같이 일을 했었던 분들은 그 시대에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저 알라스카나 참 외국에서 고생하고 그래 할 때에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저는 그분들을 우리나라의 영웅이라고 저는 언제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고생을 했던 그분들은 다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들이 안 좋아서 돌아가신 분도 몇 분 들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VPIS라 그런 서류는 여러 가지 그 안에 서류가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하면은 첫째로 도메인입니다. 이것은 제작처의 설계 부서에서 도메인을 만들어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승인받지 않는 도메인은 행정의 제작처에 이렇게 제작해라 라고 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메인이 이게 그려지는 것이 빠르면은 한 4개월, 3개월, 늦으면은 끝까지 갑니다. 이게. 물건 나갈 때까지도 가는 것도 있어요. 그 도메인이 제일 큰 보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품질관리 부서에서는 인력과 또 기술과 테크니컬한 도큐멘테이션이 또 필요한 겁니다. 즉 말해서 용접에 관련된 WPS, PQR, 검사에 관련된 ITP, 인스펙션 테스트 프로시저, 인스펙션 테스트 플래닝, 그리고 또 검사에 관련된 적용이나 적용해야 될 여러 가지 룰, 그 다음에 규정, 뭐 이런 것들, 범위, 라이센스, 칼큘레이션, 모든 서류를 검사 부서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기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출하됐는지까지의 과정을 전부 도큐멘테이션을 갖다가 압축시켜 놓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부르기를 우리가 약자로 MDR이라고 그럽니다. 즉 Manufacturer Data Report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제작 처음 자재가 들어왔을 때부터 출하될 때 배를 태워 빠이빠이 할 때까지의 모든 서류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는 이 서류를 빨리 받기 위해서 계약상에 제작이 만약에 매니팩처 데이터 레포트가 안 되면 출하를 하지 마라 하는 데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거는 조금 무리가 따르고요. 사실 일주일 내지 2주일 되면은 그것이 서류가 완전히 만료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동에까지 가는 것이 2주 걸리니까요. 그동안까지는 배 타고 시를 보낼 때 서류는 이미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설치할 때 그것도 검토를 해보면서 같이 이제 현장에서의 설치 과정을 이 기계는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또 뭐 검사를 다시 또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떤 문제상이 이송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상황이라든지 그랬을 때는 이 데이터 레포트를 보고 제대로 검사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서류가 작성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잘 되면 좋은데 간혹 가다가 아주 그 고약한 클라이언트나 그 발주처에서 파견된 검사관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 번씩 볼 때는 제 시대 때는 한국 사내에 검사하는 경우는 별로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요 근자 10년 전부터 이상하게 이것이 이제 발주처에서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니까 한 명이 오면은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나름대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엔지니어를 뽑게 됩니다. 물론 이런 매뉴팩처에서 경험이 있고 이런 과정을 갖다가 잘 아는 사람 같으면은 또 괜찮은데 좀 어중간하게 배운 기술을 가지고 검사관이라 하는 파워를 조금 주면은 아주 막 한국 사람 목에 힘을 주고 막 그런 거는 또 틀립니다. 그리고 조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도 실질적으로 발주처에서는 이 사람을 이용할 때는 네가 기술이 있으니까 혹시 문제가 있는 상황 네가 풀어서 네가
진두지휘에서 무릎을 좀 잘 만들어 달라 하는 뜻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게 이상하게 곡해를 좀 해가지고 내가 왕이요 하는 식으로 그 검사 과정을 갖다 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큰 쇠를 사람이 핸들링 하는데 문제들 안 생기겠습니까? 조금씩 약간 마이너한 문제들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들 검사관의 송환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상당히 처리하는 것이 틀리는데요. 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내가 볼 때는 뭐 인스펙터답지 않는 아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친구들은 아이고 잘 됐구나 싶어서 그것이 큰 문제인 양 떠들고 야단입니다. 이게 아주 잘 모르는 거죠. 검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말이죠. 그야말로 중동정이나 뭐 해외에 나가서 아니면 일본이나 뭐 아프리카는 어디 가서 현장 검사도 해보고 현장 관리도 해보고 또 국내 들어와서 중공업이라 하는 제작처에서 이런 과정을 해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10명도 채 안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것이 분야는 느린데 발주처에서 검사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제작처에서는 이 발주처에서 파견된 검사관을 잘 만나면은 아주 스케줄이, 즉 공정이 스무스하게 잘 흘러가고 문제사항이 있을 때는 이 검사관이 잘 해결해서 서로 의견해가지고 이게 이끌어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악유가 발생하고 조금 파워가 있다고 해서 대먹지 않는 인스펙터를 만나놓으면 업체는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요즘 대기업의 엔지니어들이 말이죠. 지금 지금 파견되는 인스펙터보다 기술이 더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할 때는 최소한도의 인스펙터라고 하면은 몇 개국, 3, 4개국의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인스펙터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게 뭔가 모르게 조금 잘못돼 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인스펙터한테 교육할 때, 제가 인스펙터한테 어떤 면은 욕을 좀 얻어먹습니다만은 남이 하는 사람이 그런다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가 배우는 과정은 이런 과정이 아니었어요. 즉 말해서 인스펙터는 매뉴팩처에서 가지고 있는 파브리케이션 스케줄을 절대 방해하지 않고 검사 과정을 같이 이루어져 나간다. 고로 납기를 맞춰주고 문제가 생겨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모르는 것은 그랬어요. 그런 분에서 인스펙터가 왕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매뉴팩처는 그렇게 생각함으로 해서 존경을 받아가면서도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뭘 상식한 인스펙터는 그런 걸 모르고 아주 지가 무슨 되는 것처럼 아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식으로 아주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마다 인스펙터들한테는 제가 강요하기를, 인스펙션, 즉 검사관은, 즉 감독관은, 감리자는 제작처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해서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서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검사를 할 때에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검사를 진행을 시키거나, 그래서 업무가 제작의 스케줄을 위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사를 해달라 하는, 그것이 바로 유능한 엔지니어예요. 유능한 감독관이요. 유능한 감리관의 소질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리 했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강의 영상도 한번 우리 인스펙터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 고생하시는 제작처에 계신 분들, 저도 그립습니다만은 이제 손을 놓고 보니까 이런 영상으로는 따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